직장 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강아지들이 외로울까봐 맡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어떡해. 진짜 귀여워. 맛있겠지. 아, 귀여워. 야, 너 먹었잖아. 으아, 침 지금 참아. 식사 반찬 이번에 다뤄볼 반찬거리는요. 패티캣 문화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입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 반려견은 계속 늘고 있고 반려인도 늘고 있습니다. 이젠 강아지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강아지와 함께 사는 공존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메리 안 돼! 반려견 등록제를 좀 강제화한다. 반려견 사회화 교육으로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강제화하는 방안. 칩 넣는 게 있어요. 맞아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맞아요.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10,000원 정도로 할인해 준데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개가 잃어버렸을 때 이 개를 식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위치 추적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반대 얘기죠. 견주들의 고민이 나중에 반대 유사시에 내 개가 돌아오거나 찾는 걸 원치 않는 심리도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라고 저도요. 봐요. 저도 바로 저는 제가 만약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운다면 가족과 같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애 낳으면 얼른 출생신고해요. 그러니까 네. 같은 의미잖아요. 내 가족으로 들이면 뭔가 등록이라는 거를 해서 거기서는 온갖 서비스도 그럼요. 있고. 관리 진짜 해야 제일 되는 무서운 거죠. 게 내가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제일 걱정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얘가 아픈 거랑 잃어버릴 경우예요. 사람이 잃어버리면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고 우리 엄마 누구가 하는데 애는 그걸 못하니까. 근데 등록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내가 네, 이 아이를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1인 가구. 분명히 이 애완견이든 애완묘든 키우기 시작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제 1인 가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서 키운다는 말이죠. 근데 패티캣 중에 하나가 개를 외롭게 두지 말아라. 매일 산책을 시켜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혼자 살면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게 딜레마인 게 네. 뭐냐면 지금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1인 가구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좀 이것도 철진한 얘기가 됐지만 초기에 초식남, 건어물력 굉장히 이렇게 메마르게 사는 사람들 네네. 그냥 그야말로 일하고 돈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소비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엄청 외롭겠죠, 아니, 사람인데. 외롭죠. 네. 근데 그 정서를 사람에게는 좀 두려움도 있고 또는 상처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귀찮고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떨까를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생각해요. 네. 1인 가구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좋아, 필요해. 근데 동물의 입장에선 이게 할 일이 아닌 거죠. 일을 하러 집을 오랜 시간 비우는 경우 또는 돌아다니는 스타일의 분들은 동물을 혼자 두는 시간이 많으면 굳이 나 있을 때는 자긴 즐겁지만 네. 이 동물은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맞아요. 일이에요. 이게 심지어 크게는 선진국에서는 동물 학대다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베이비시터처럼 펫시터 얘기도 네. 나와요. 네. 동물을 혼자 둘 경우에는 이걸 좀 맡길 만한 곳이 주변에 친구든 이웃이든 있어야지 철저하게 혼자서만 동물과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가 패티켓 중에 하나로 이제 등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라고 그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음. 펫시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갔을 때 펫시터가 와서 대충 놀아주는 거잖아요. 대충 개- 놀아주다니요? 대신 놀아주는 거잖아요. 대충이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들이 가는 유치원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있어요. 알기로는 있어요. 개들 있어요. 가는 예, 유치원. 예, 훈련소 유치원. 유치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서 이제 등원 시키고 내가 퇴근할 때 하원 시키고 근데 비싸. 비싸? 그거 그리고 좀 네, 가격을 그러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 그리고 보- 많이 좀 대중화 생기면 되지. 보급되지 않아. 보급되면 좀 어떨까? 아니 근데 추세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로서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된다라는 의식도 있지만 나는 꼭 키워야겠다. 대신 책임을 져야 되니 다른 쪽에서 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형견 입막에 착용한 경우도 이제 그렇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아까 이제 유명인들의 이제 그 반려견의 물림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개와 보호자 사이에 대해 이 혐오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한 번 물렸던 사람들은 지나가는 개만 봐도 좀 그럼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죠. 예. 혐오를 막고 개 물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개는 잘못이 없죠. 결국에는 견주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견주가 관리를 잘못하니까 개물림 사고가 생기죠. 근데 견주 개인만 나무라기에는 또 이건 사회 문화의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의 책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분별하게 유행처럼 반려동물이 확 퍼졌다가 다 유기견, 유기묘가 요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유 더 입양할 필요가 없어. 길에 가면 늘 만나는 친구들이 길에 있어. 공동체의 동물들이 이미 막 도심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공유하고 공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해. 이런 제도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제 개물림 방지하기 위한 급급한 제도, 또 그럼 이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뭔가 규제하기 위한 제도, 또 이제 서로 뭐 이 층간 소음 이런 거 있을 때 제도, 이 성대 제거를 제도할 거예요. 중성화를 법으로 정할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일정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에서 공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왜 국회의원들은 우리 동네에 개 유치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처럼 애묘가들은 고양이 놀이터도 만들어주세요. 사람 놀이터도 부족한데. 근데 이 안에서 또 큰 개들이 우리 작은 개를 공격해요. 그럼 개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테마파크를 따로 만들어야죠. 이 정도가 돼 나가야 개를 키울 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자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강아지 개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개를 보면 아유 다 이쁘다 이쁘다 이러는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착 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별로 넓지 않잖아요. 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커다란 개가 종이 제 생각 리트리버였나? 좀 큰 어, 개가 있는데 크죠. 얼마나 그 순하고 예쁜 개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 자체도 순하고 예쁜 개고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저는 주변 탔어요. 근데 그 개를 키우시는 이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제 고충을 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항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입마개 왜 안 합니까? 아, 네네. 그럼 이제 이 아주머니 처음에는 이 아이에 있는 우리가 입마개의 의무는 맹견일 경우만 지금 법적으로 맹견에게 되어 있거든요. 적용되는 의무화. 예, 그런데 개와 친하지 않은 분들은 그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순한 종이고 예쁜 종이라도 그렇게 큰 개와 밀폐된 공간에서 입마개를 안 한 개와 같이 탄다는 거는 공포였던 거죠. 근데 저 또한 그걸 약간 느꼈으니까 네. 그때는 참 답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물림을 직접 경험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개를 키울 때 오신 우편배달부를 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시골에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개가 우리 아이를 물어서 이 아이가 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반려동물 시대가 아니라 가축 시대예요. 네. 오랜 옛날 얘기예요. 그런 일이 흔했어.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뭐 입마개 이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패티켓이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무는 개는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애를 물었던 개는 치와와예요. 자그마한 개인데 사나운 개가 있고 크지만 순한 개가 있고.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이 계속 방송을 하는데 개물림 사고를 제가 많이 전달을 그렇죠. 해요. 네. 사건 사고에서. 근데 유독 맹견 중에 그 아이가 맹견처럼 안 생겼는데 맹견이야. 걔가 프렌치 불독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식별하거든요, 제가. 그래 프렌치 불독에 어떤 남성이 급소를 물린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제가 방송에서 막 전하면서는 조금 웃음을 참아야지 그러고 전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프렌치 불독이 눈에 띄면 저는 일단 뒤로 돌아서 급소를 가리고 개걸음으로 막 프렌치 불독이 총총총총 흔한 개입니까?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까맣고 이게 좀 땅딸만한 불독처럼 개죠. 생겼는데 단단하게 네, 생긴 맞아요. 애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근육질로 막 그 아이들이 크지가 않아. 조그만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귀여워라 불독이네 퍼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퍽 나는구나. 큰일 나는 네, 거죠. 퍽 네. 물리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맹견 식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을 많이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인이 이제 관리 부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렇죠. 게 이제 당연해 보이는데 임방글 변호사 네.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나 뭐 벌금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되나요? 이제 맹견과 맹견이 아닌 걸 구별하셔야 아, 되는데 네네. 우선 모든 개는 우리가 집 밖을 외출할 때 여기는 아파트 복도 이런 거 다 포함돼요. 네. 반드시 목줄을 해야 돼요. 네. 목줄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맹견이다. 3개월이 넘어가는 맹견이다. 이러면 목줄 플러스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과태료가 좀 세요. 여기는 300만 원 이하의 어이구, 과태료예요. 세네요.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을 그래서 왕 물었어.
그래서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개다. 일반 개가 그랬다. 그러면 그냥 과실치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벌금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맹견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 뭐 입마개를 안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맹견이 막 가가지고 악 물었어. 그 다쳤어. 그럼 2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해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은 뭐 어느 정도 다 돼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요 과태료 부분, 목줄 안 하고 뭐 입마개 안 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문다 했잖아요. 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부과되는지. 경우는 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않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저기 개를 막 이렇게 키워 아저씨 목줄 하셔야죠 했더니 아 내 개는 괜찮아. 저거 신고해야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여기 공무원이 달려왔는데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뭐 이게 이러니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거의. 그때는 일단 저 같으면 찍어요. 근데 찍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에 안면 식별이 안 돼요? 아직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중국은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카파라치의 그 본능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찍어서 해라 하시는데 아무튼 반려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사례 또 이웃 간 분쟁도 뭐 많아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있죠. 많아지고 그 중에 2017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실제로 공지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아파트에서 애완견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있으니까 네, 네. 그 준수 사항을 기재해 놓은 거예요. 강아지 성대 제거 수술을 제시한 거죠. 네.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이 억지로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 2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다고 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많이 특히 한다. 이제 도심에서 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2가지 수술이 거의 기본 필수처럼 된 게 하나는 성대 제거, 또 하나는 중성화. 중성화.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은 발전기가 있어서 네네. 그땐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통제도 안 되고 또 나가버리고 집 나가면 또 제가 예전에 고양이 키울 때는 절기마다 없어져. 근데 까먹었고 집 잃어버렸구나. 쥐약 먹고 돌아가셨나 걱정을 하다 보면 몇 달 있다 돌아와. 근데 꼭 새끼를 한 4, 5마리 데리고 와. 네. 그럼 집안이 고양이 판이 돼. 그리고 또 다음 절기가 되면 사라져. 봄이에요 주로. 봄에 나갔다 가을에 돌아와요. 근데 항상 인구가 불어. 햄스터는 훨씬 많이 불어요. 이 동물은 불어나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힘들지만 생명의 문제잖아요. 저는 이 성대 제거하고 중성화는요. 이거는 굉장히 반견륜, 반묘륜적인 일이다. 저 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도심에서 무리해서 키우지 말자고요. 그렇지. 네. 마당이 있으면 키우자고요. 김방글 변호사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해요? 공동주택에서 저 살면서 임변님이 그렇게 하자 그럴 줄 알고 반대한 건데 해야죠. 아니, 잘 결정해야 들어보세요.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뜻이 뭔지. 이제 공동주택에서 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소음이든 뭐 층간 소음이든 뭐 아니면 무슨 옆집에서 오는 음식 냄새라든 우리가 참아줘야 되는 수준이 많죠. 예,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네. 우리가 이제 수인 한도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걸 넘어서면 뭔가 상대방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든지 뭔가 배상을 해주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개 소리가 과도하다. 네. 나도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나 이제 더 못 참겠다라고 하면 근데 나도 이웃들의 그런 못 참는 그 고통들을 나는 그냥 이거를 나도 내가 그냥 당신도 참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여기 그냥 살고 싶다 하면은 이걸 선택해야 되고 난 그래도 내 아이들의 개든 고양이든 걔네들의 그 륜이 더 중요하다. 걔네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싶으시면 마당이는 집으로 이사 가셔야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